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2회차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1번입니다. 위험물 시설을 설비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하나의 경계 구역 면적과 그 한 변 길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종종 나오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몇 가지가 좀 잘 나오는데요. 일단은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연면적은 우리 500m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면적이 1000m 제곱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경계구역은 600m 제곱이야 한변 길이는 50m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두 가지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보도록 할게요. 분진 폭발의 위험이 가장 낮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우리 암기법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호석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석회굴 먹으러 가요 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시가 시멘트이고 모는 모래, 석회 분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33번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 기준에서 가압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는 얼마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압력 조정기 설치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2.5MPa 이하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이는 압력이 너무 세게 된다면 설비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낮은 압력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우리 불활성가스 소화 약제 중 IG541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저번 문제에서는 IG55가 나왔고 IG 이번 시간에는 541이 나왔는데 각각 이게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는 우리 질소랑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3개니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쓰고 얘는 2개니까 질소, 아르곤만 쓴다라는 식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41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입니다. 강화액 소화약제의 소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탄산칼슘 넣어줘서 한랭지가 겨울철 이런 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화약제보다 좀 더 강하게 소화 효과가 강해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36번입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불이 날 확률이 높을 때에 비해서 훨씬 적어들겠죠.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도만 놓고 본다면은 냉동고에서 불이 날 확률과 우리 용암로에서 불이 날 확률을 따졌을 때는 냉동고에서 불이 날 확률이 훨씬 적은 것처럼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화재가 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37번입니다. 공기포 발포 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량 340g, 용량 1800ml의 포 수심 용기에 가득히 포를 채취하여서 측정한 용기의 무게가 540g이었다면 발포 배율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이게 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풀면은 별게 아닙니다.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용기 무게가 540이라고 했고 거기에서 빈 용기가 34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들의 용량이 1800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에 1800 해주면은 9배가 됨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38번입니다. 할로겐화합물 중 우리 CH3I에 해당하는 할론 번호를 보도록 할 거고요. 할론 번호는 우리 이렇게 같이 봤었죠. C, F, Cl, Br 순으로 우리 본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240이다라고 한다면 할론 240은
어떻습니까? 여기 2, 4, 0, 2 넣어가지고 C2, F4에 BR2다라고 같이 봤었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소도 나오고 우리 아이오딘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아이오딘이 추가로 생겼을 때 아이오딘 넣기도 하고요. 탄소는 우리 다리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딘 하나만 있으면 이 친구가 이제 다리 3개가 남아가지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채워 넣어가지고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3의 I다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딘 마지막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10001에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금속분 연소 시 주스 소화하면 위험한 이유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분 제3류 위험물이 되죠.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인 황린과 그 외 물질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발화성 물질 외 금수성 물질인데 금속분, 2류 위험물이네요. 금속분은 2류 위험물이죠. 금속, 철, 마루 우리 같이 외웠으니까요. 그래서 2류 위험물이고 우리 금속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물이랑 닿는다라고 한다면 금속분이 물이랑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수소를 발생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작용해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주스 소화하면 안 되고 질식 소화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프로판 2m 세제곱이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판은 이렇게 생겼죠. C3H8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완전 연소한다 했으니까 산소랑 반응하면은 CO2H2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개수 맞춰보도록 할게요. 탄소 3개라고 했으니까 3개, 4개 넣어보자라고 한다면 산소가 6개, 산소가 4개 나와서 총 10개가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5를 넣어서 산소 10개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 개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줬어요. 1대 5대 3대 4가 나타나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공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량은 5몰인데 우리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22.4L가 필요하겠네요. 다른 거 주어진 게 없죠? 그러면 0.21로 나눠줍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 공기 부피가 산소 농도 0.21분의 그 다음에 산소 부피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소 부피를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산소가 5몰 필요한데 22.4리터 표준 상태의 부피를 곱해줘서 부피를 구한 거고 5몰에 대한 부피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0.2를 나눠준 겁니다. 22.4 곱하기 5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 곱하기 5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갑자기 헷갈리네. 22.4 곱하기 5 하면 4, 5, 20에 2, 5, 10, 12에 11이니까 112리터가 나오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 틀릴 뻔했어요, 순간. 그래서 112리터가 나오고 0.21로 나눠줍시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잠시 계산된 거 가지고 와볼게요. 계산된 거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한다면 533.33리터가 나옵니다. 오, 이렇게 533.33리터가 나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미터 세제곱 부피로 보는 거죠. 근데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33.33리터에 22.4리터로 나누고 곱하기 2m 세제곱이라는 프로판가스 2m 세제곱이 완전 연소할 때가 궁금한 거니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터 사라지고 미터 세제곱으로 나누고 계산기 넣어서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정답은 47.6가 나오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공기 부피에 관해서 우리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 그래서 공기 부피에 관한 식은 어떻게 푸는
푸는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찍 풀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은 주요 취급소 나오고 휴게 음식점이나 전시장 나오고 2층 이상 나오면은 우리 유도등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유도등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엑시트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비상 탈출 표시 같은 거가 유도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취급소 심지어 내가 2층에 막 놀고 있거나 얘기하고 있거나 음식 같은 거 먹고 있는데 어때요? 갑자기 불이 나서 피해야 돼요. 피할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바로 찾는 게 요거 유도등 표시 찾는 거죠. 그래서 유도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된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주요 취급소에 아래와 같이 전용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용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간이 탱크, 폐유 탱크, 고정 주요 설비 및 급유 설비에 접속하는 전용 탱크가 되겠습니다. 간이 탱크 600L이고요. 폐유 탱크 2000, 그 다음에 고정 주요 설비에 설비 및 급유 설비에 접속한 전용 탱크는 5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L가 2개가 있고 2000이 하나가 있고 5만이 2개가 있네 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곱하기 2를 써줘야겠네요. 그러면 5만은 일단 10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0에다가 1200을 더하니까 3200이 되겠죠. 그러면 103,200L인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량을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거의 요거 3개만 나올 거기 때문에 3개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요. 43번입니다. 보기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조정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인하점이 몇 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지를 시켜야 한대요. 보통 온도 나오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40도 찍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40도가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40도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정답이 40도입니다. 왜 우리 위험물 저장할 거나 할 때 위험물 주입할 때 원동기를 왜 정지시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 넣을 때 차 시동 끄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를 화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화원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동기를 정지시킨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칸막이 뚝을 설치할 경우 그 용량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칸막이 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안에 소화수를 담아 놓는 거예요. 소화수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오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칸막이 뚝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뚝 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때 설치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정답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입니다.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를 겹쳐 쌓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3석유류나 4석유류, 동식물류 같은 경우의 친구들은 4m를 가지고요. 그 외에는 최대 높이 3m를 가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6번입니다. 발화점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유, 벤젠, 다이에틸에터 휘발유 있는데 벤젠 같은 경우가 혼자 400도고 나머지가 100, 200도의 인하점을 가지고 발화점을 가지고 있죠.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질산은 몇 류 위험물이에요? 6류 위험물이고요. 지정수량은 6류 위험물 모두 다 300kg이죠.
위험 등급도 모두 다 육류위험물 1등급입니다.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에 한해서 위험물로 간주되는 것은 과산화 수소이고요. 질산에 대해서 위험물 기준은 무엇입니까? 비중이 1.49 이상이다 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하죠. 왜 혼재 가능합니까? 1, 2, 3, 4, 5, 6, 4다 라고 해서 1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함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둘 다 산화성 물질이니까 당연히 혼재 가능하겠죠.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8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에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지정수량 제40배 미만의 제4석유류나 동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외사항 위주로 기억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딘 값이 가장 작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딘 값 원래 이름은 요오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딘 값이 가장 작은 경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요 세 가지의 종류 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아이오딘 값 기준은 건성류 130 이상이고요. 반건성류는 100부터 130까지, 불건성류는 100 이하가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건성류가 가장 작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불건성류는 뭐가 있습니까? 야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마인류는 대표적인 건성류가 됨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의 빈칸 기억 니은에 알맞은 품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수량 100kg, 1000kg가 있는데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500kg이죠. 이류이온물의 인화성 고체는 1000kg가 되겠습니다. 정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검적이 황을 들고 왔으니까 100kg이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분, 마그네슘은 500kg의 지정수량을 가지죠. 51번입니다. 질산나트륨을 저장하고 있는 옥내 저장소에는 함께 저장하는 것이 법정으로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질산나트륨은 몇 류 이온물이에요? 1류 이온물이고요. 간격이라는 우리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요거 우리 원래대로 했던 거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기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16인데 532로 올라와가지고 1653이고 그 다음에 2류와 4류, 5류와 4류, 3류와 4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였었죠. 질산나트륨은 1류이온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류, 5류, 3류인데 6류인 경우에는 그냥 되지만 5류와 3류에는 약간의 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6류이온물은 일단 과연수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 가능한 거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2번입니다. 1류이온물과 6류이온물의 공통적 성질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류이온물은 무엇이에요? 산화성 고체이고요. 6류이온물은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1류이온물은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봤던 질산 암모늄, 질산 나트륨도 있겠지만 우리 과산화수소, 과산화 나트륨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류이온물은 질산 같은 친구들이 있겠네요. 과산화수소랑. 이 친구들의 공통적 성질은 산화성 물질이다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어떻습니까? 산화시키겠죠.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화시킨다라는 거여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53번입니다. 아, 오랜만에 탱크 내용적 구하는 문제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타원형이라고 했으니까 타원형은 4분의 파이 AB 곱하기 여기가 L1, L2, L3라고 했을 때 L2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3 해주면 되겠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알맞게 한번 넣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AB는 각각 AB 곱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1 해주면 되고, 곱하기 L2는 얼마예요?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가운데 길이 더하기 양끝 길이 해주면 되죠. 3분의 양끝 길이 0.3 더하기 0.3 해주고 계산기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0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잠깐 지우고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종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원 하나 이렇게 있고, 그거는 파이 r 제곱 L이다 라고 해서 L은 여기 높이다 라는 거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탱크 모양 나왔었죠. 그냥 탱크고 여기 원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L2, 여기가 L1, L3,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공식 제일 많이 봤었잖아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가운데 길이 L2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3 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이다 라는 것도 같이 봤었죠. 여기도 공간 용적 들어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가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원형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AB 곱하기 가운데 길이 곱하기 양끝 길이 해주고 3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54번입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 기준에서 육류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유별에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혼재 가능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가로로 혼재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육류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거 인류위험물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의 일반적 성질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오류이온물이에요. 오류이온물이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이 친구들은 자기 연소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주수 소화를 합니다. 물이랑 친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폭발성 가스를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폭발성 가스 발생하고 뭐 산소 발생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과산화, 나트륨 같은 친구들이 무기가산화물이나 혹은 금수성 물질이거나 금속분 같은 친구들이 물이랑 닿아서 뭐 수소 발생하면서 폭발 위험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과산화수소의 성질 또는 취급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이온물이죠. 햇빛에 의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을 해줍니다. 인산, 요산 등에 의해서 분해 방지 안정제를 넣어줘야 돼요. 인산이랑 요산이 분해 방지 안정제구나 라는 것도 종종 나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공기와의 접촉은 위험하므로 저장 용기는 밀전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육류이온물이잖아요. 육류이온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가연물 접촉 주의를 씁니다. 공기와의 접촉이 안 되는 거는 황린 같은 친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7번입니다. 질산암모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암모늄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고요. 폭약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흑색하약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흑색하약 질산칼륨 고려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실까봐 미리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흑색 화약은 우리 세 가지가 주 원료잖아요. 숯이랑
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흡수성과 조회성이 있다. 물과 반응해서 발열하고 다량의 가스를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물과 반응했을 때 흡열 반응을 합니다.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정도가 이제 계산이 좀 많고요. 그 이후에는 암기하는 게 많고 주로 위험물 특징, 소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중간에 법령이 껴있는 문제 형식이 나옴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58번입니다. 가솔린의 저장량이 2000리터라고 했어요. 소화설비 설치를 위한 소요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은 사료연물이고 지정수량이 200리터예요. 우리 1소요 단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1소요 단위는 10 곱하기 지정수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솔린 소요 단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정수량 곱하기 10인 200 곱하기 10을 해주고 200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00분의 2000은 1이니까 소요 단위는 1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1소요 단위는 10 곱하기 지정수량이다 라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59번입니다. 위험등급 1의 위험물이 아닌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염소산, 염류 이런 친구들은 1위험물이고 아염 가무는 우리 1등급이죠. 알킬리튬도 우리 1등급이고요. 과산화수소도 6위험물이니까 다 1등급인데 황화인 같은 경우에는 2류위험물이고 2류위험물은 위험등급 2등급이랑 3등급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2등급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킬리튬도 3류위험물이죠. 60번입니다. 조회성이 있는 황화인만 모두 선택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에 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화인은 3 황화인, 5 황화인, 7 황화인 해서 3, 5, 7 황화인 있는데 그 중에 물에 녹는 특징을 가지는 친구들은 5, 7 황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와 7을 구해주는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회차 관련도도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관련도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